세계사 수능 특강 10강 개념 6. 자, 이제 미국 혁명 부분에 대한 수특 내용 보겠습니다. 혁명 이전의 아메리카 상황,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보면 17세기부터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유럽인들이 이주해 왔어요. 특별히 영국에서 종교 탄압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건너온 그런 청교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동부 해안에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는 저마다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영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왜 강화하게 되냐면 7년 전쟁으로 재정이 굉장히 심화됐다고 했었어요. 7년 전쟁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절대왕정 시기에 배웠으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로부터 빼앗은 땅이 바로 슐레지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는 다시 슐레지엔을 빼앗기 위해서 동맹을 또 맺어요. 자연스럽게 오스트리아는 프랑스랑 러시아 쪽이랑 동맹 맺게 되고요. 프로이센은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동맹국끼리 또 전쟁이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 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국이 또 가진 식민지에서도 전쟁하고 유럽에서도 전쟁하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이 이 7년 전쟁 때 돈을 많이 쏟아부으면서 재정난이 심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 네. 미국 혁명 중에 발표가 된 제1차 대륙회의 선언문입니다. 1차 대륙회의는 이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이제 본국에 항의해야 하지 않나라는 거를 결의하게 된 건데요. 이 1차 대륙회의 선언문은 또 이렇게 수특의 자료가 처음 실린 것 같아요. 독립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요. 그래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한번 보면요.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영국 식민지 주민은 생명과 자유 재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주권적 권력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상기의 권리를 양도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 우리 집에 맡겨놓은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영국 정부의 기반은 인민이 입법 회의에 참가하는 권리에 있다. 의회라는 게 영국의 정치 기반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인은 영국 의회 대표 보내지 않고 그리고 지역적 상황과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표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각각의 식민지에 설치한 입법기관에서 자유롭고 독점적인 이미 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치하고 있어. 그런데 니네가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한 걸 우리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1차 대륙회의 선언문을 통해서 사회계약서를 영향을 받은 거. 요 1번. 권리를 양도했다라는 말에서. 그리고 요거. 우리는 의회에 대표 보내지 않고 있고 보낼 수도 없다.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의식이 미국 혁명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혁명 역시 일종의 근대 사상, 어떤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의회 중심의 전통, 과세권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잘 나왔던 사료인 독립선언문을 볼 텐데요. 네, 이 독립선언문도 필라델피아에서 발표가 됐나 보네요. 내용 한번 보세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 이게 자연권이겠죠?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른 여러 개의 어떤 사회계약설 이론이라던가 혁명에 대한 문서가 있지만 행복추구권이라는 말은 미국 독립선언문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힌트로 알아두고 있으면 돼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이런 정부에 대한 저항권, 혁명권을 인정을 한 사회계약론자가 누구였다? 네, 로크였습니다. 네, 로크가 1690년에 시민정보론에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로크의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봐도 네, 좋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네, 아까 얘기가 됐던 이야기지만 연방주의 삼권 분립 공화주의에 입각한 연방헌법이 1787년에 제정이 됐고요. 이 연방주의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원래대로 미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였을 때의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각 주의 권한이 인정되지만 그래도 또한 강력한 중앙정부를 두는 거죠. 좀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미국을 떠올리면 돼요. 각 주마다 뭐 주의 법이 아주 상이할 수 있지만 또 미국 대통령이 갖는 권한도 상당히 큽니다. 네,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미 합중국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1789년이고 이 미국 혁명 역시 조금 십수년 뒤에 일어나거든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도 나왔으니까 지도도 확인을 하고 갈 거예요. 네, 여기 보스턴에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충돌이었던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충돌이었던 렉싱턴 전투가 여기에서 1775년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1781년이에요. 처음 독립선언문 선언할 때 독립을 선언한 13개 주가 여기에 위치해 있었고요. 파리 조약으로 인해서 영국으로부터 획득한 영토가 이만큼. 처음에는 미국이 크기가 이만했으나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자, 이제 미국 혁명까지 봤고요. 뒤에 나오는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이제 나폴레옹도 충분히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이미 단독으로 나올 거예요. 단독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한 주 뒤에 한 주 뒤 초에 더 자세하게 좀 분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근대 사상과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까지 완벽하게 공부해 놓고 있길 바래요.